타빌 달걀, 치킨 에그스. 달걀은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알이며 매년 1조 개 이상이 소비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닭 자체는 약 8,000년 전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적색약이라는 야생 조류에서 가축화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장교들이 영국에 닭을 들여왔으며 역사적 기록은 체스터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이 경기를 보면서 달걀을 간식으로 먹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닭은 고기로서 더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에 달걀이 일상적인 음식은 아니었으며 1895년 대규모 인공 부화 기술이 개발된 후에야 현대적 의미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개 닭의 품종에 따라 흰색 또는 갈색인 탄산칼슘 껍데기에 쌓인 생식 세포입니다. 노른자에는 지방, 비타민, 단백질이 들어있고 흰자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박테리아 증식을 막고 노른자를 보호합니다. 연한 노란색 노른자는 곡물 위주의 식단을 먹는 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짙은 주황색 노른자는 더 다양한 식단에 접근할 수 있는 닭에서 나오며 일반적으로 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알임을 나타냅니다. 탑2 오리 알떡 에그스. 오리알은 달걀보다 크고 껍데기가 더 두껍고 단단합니다. 노른자의 비율이 흰자에 비해 훨씬 크며 알 전체가 더 풍부하고 강렬한 풍미를 지닙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오리알은 유럽이나 미국의 달걀만큼이나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오리알의 노른자는 달걀 노른자보다 지방이 더 많고 풍미가 좋으며 전반적인 지방 함량이 높아 베이킹에 매우 적합합니다. 제과사들은 추가적인 지방이 케이크와 과자에 더 풍부한 질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리알을 선호합니다. 또한 흰자는 달걀 흰자보다 단백질은 더 많고 수분은 적어서 휘핑했을 때 더 밀도 있고 안정적인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발루트는 수정된 오리알을 내부의 배아가 부분적으로 발달할 때까지 14-21일 동안 부화시킨 후 삶아서 통째로 먹는 음식입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흔한 길거리 음식이며 종종 소금과 식초를 곁들여 먹습니다. 탑, 쌈 메추리알 쿼일, 에그스. 메추리알은 보통 무게가 약 9g 정도로 달걀 크기의 약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인 아주 작은 알입니다. 껍데기는 크림색 바탕에 짙은 갈색 반점이 덮여 있으며 노른자가 알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점 무늬는 사실 보호색입니다. 야생 메추라기는 풀밭 지면에 알을 낳는데 이 반점들이 주변 환경과 섞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메추라기 코토니크스 자포니카는 알 생산을 위해 가장 흔하게 사육되는 종입니다. 일본은 20세기에 산업적 메추리알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메추리알은 도시락, 라멘, 간식 등에 등장하는 일본 요리의 기본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메추리알의 맛은 달걀보다 더 미묘하고 약간 더 섬세하며 노른자는 더 크리미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매우 빨리 익습니다. 반숙 메추리알은 약 2분 정도 걸리지만 껍질을 까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서는 삶아서 꼬치에 꿰어 먹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캐비아나 푸아그라를 곁들인 고급 에피타이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완숙으로 삶아 세비체의 고명으로 얹어 먹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메추리알이 알레르기 완화와 면역력 향상을 포함한 약효가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탑사 겨위, 알코스 에그스. 거위알은 종종 달걀 크기의 3배에 달합니다. 껍데기는 두껍고 흰색이며 내부의 노른자는 거대하고 매우 풍부한 맛을 냅니다. 거위는 인간이 처음으로 가축화한 조류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적어도 3,000년 전부터 거위를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위를 길렀다는 증거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인들은 알고기 그리고 거위가
매우 효과적인 경비동물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거위를 널리 길렀습니다. 거위는 영역 본능이 강하고 시끄러우며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입니다. 닭과 달리 거위 알은 계절성이 있어 봄에만 알을 낳습니다. 커다란 노른자가 매우 풍부한 커스터드 같은 질감을 주기 때문에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대개 연한 흰색이나 연한 푸른색을 띠는 매우 두껍고 튼튼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아일랜드 역사에서 거위알은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때로 큰 연회에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접시에 담겨 부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타보에뮤, 알에뮤 에그스. 에뮤는 호주가 원산지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새입니다. 에뮤 알의 무게는 달걀 무게의 약 10배에 달하며 길이는 13cm에 이릅니다. 색상은 매우 짙은 녹색이며 마치 조각된 듯한 깊은 질감의 두꺼운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층은 짙은 숲색 또는 청록색이며 그 아래에는 더 연한 녹색이나 흰색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조각하거나 긁어내면 자연스러운 두 가지 톤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에뮤알은 장식용 조각과 예술품으로 인기가 높으며 특히 수천 년 동안 에뮤알을 조각하고 거래해온 호주 원주민 전통에서 두드러집니다. 에뮤알의 맛은 달걀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약간 더 버터 같거나 흙내음이 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알 하나로 2-4명의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32, 년 호주 정부는 밀 작물을 파괴하는 에뮤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서호주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빠르며 넓게 흩어진 무리라 조준하기 어려웠던 에뮤들은 대부분 살아남아 계속해서 작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에뮤가 실제로 승리한 에뮤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탑 6타조, 알 오스트리치 에그스. 타조알은 지구상에 생존하는 조류가 낳는 알 중 가장 큽니다. 알 하나가 약 1.5kg에 달하며 달걀 약 20개 정도의 양을 담고 있습니다. 껍데기 두께는 2-3mm로 조류의 알 중 가장 두꺼우며 성인이 그 위에 올라서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요리를 위해 타조 알을 깨려면 보통 망치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타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현존하는 새 중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적어도 6만 년 전부터 타조 알껍데기를 사용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크기와 껍데기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물통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의 식품 및 물 저장 기술 사례 중 하나입니다. 콥트교와 그리스 정교회 성당에서는 생명 부활, 신성한 집중의 상징으로 제단 위나 샹들리에에 타조 알을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맛은 놀라울 정도로 순하고 달걀과 비슷하지만 약간 더 풍부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알에 비해 전체 크기 대비 노른자 비율은 작은 편입니다. 엄청난 양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요리하게 되므로 단체 급식이나 대규모 베이킹에 가장 적합합니다. 타조 사육은 남아프리카, 호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가죽과 깃털을 얻기 위해 상업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타조알 스크램블, 아침 식사는 중불에서 약 45분 동안 저어야 하며 완숙으로 삶는 데는 대략 90분이 걸립니다. 탑7 캐비아, 어류의 알은 모두 로로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캐비아는 철갑상어의 소금 절임 알만을 의미합니다. 철갑상어는 고대어입니다. 벨루가 오세트라, 세부루가 등 가장 귀한 캐비아를 생산하는 종들은 2억 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헤엄쳐 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알을 노린 남획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캐비아라는 단어는 알을 품은 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 하브야르, 카비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카스피해 주변에서 수천 년 동안 소비되어 왔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러시아와 페르시아의 귀족 계급은 캐비아를 오늘날과 같은 고급 사치식품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알은 작으며 종에 따라 보통 지름이 2-4mm 정도입니다. 질감은 단단하지만 입천장에 대고 누르면 톡 터지면서 짭짤하고 바다 향이 나며 약간 견과류 같은 풍미를 발산합니다. 좋은 캐비아는 비린 뒷맛이 없으며 맛이 깔끔하고 오래 남습니다. 가장 큰 철갑상어 종에서 얻는 벨루가 캐비아는 알이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가장 섬세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국제무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는 킬로그램당 25,000달러 이상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캐비아는 크기, 색상, 단단한 풍미에 따라 평가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캐비아는 전통적으로 그 자체로 차갑게 해서 자개 숟가락으로 먹는데 금속 숟가락은 풍미와 반응하여 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량씩 블리니와 크렘프레슈를 곁들이거나 그냥 먹습니다. 타팔 칠면조, 알터키, 에그스 칠면조 알은 식료품점에서 흔히 볼 수 없는데 주된 이유는 칠면조 암컷이 알을 낳기 시작하기까지 보통 약 7개월이 걸리는 반면 닭은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칠면조는 알을 훨씬 적게 낳습니다. 칠면조는 1년에 약 10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는 반면 닭은 300개 가까이 낳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칠면조 알은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멕시코의 고고학자들은 서기 400년경에 칠면조 알 껍데기와 뼈를 발견했습니다. 칠면조 알은 달걀보다 약간 더 크고 약 30% 더 큰 모양이 더 둥글며 껍데기는 크림색이나 황갈색 바탕에 작은 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맛은 달걀보다 더 크리미하고 풍성하며 약간 더 달고 강한 맛이 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알을 낳는 무리를 기르는 칠면조 농가에서는 보통 알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화시키기 위해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칠면조의 상업적 가치는 알이 아니라 고기용 조류로서의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탑9 연어, 알 셀몬 로이, 일본어로 이쿠라라고 알려진 연어 알은 보석처럼 밝은 주황색 또는 빨간색을 띠는 커다란 알입니다. 철갑상어 캐비아보다 상당히 크며 신선도가 최고일 때는 완전히 투명합니다. 색상은 종과 식단에 따라 연한 주황색에서 짙은 붉은 주황색까지 다양합니다. 맛은 짭짤하고 약간 달콤하며 강한 바다 풍미를 지닙니다. 알을 씹을 때마다 톡 터지며 짭조름한 액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일본에서 연어 알은 1900년대 초반 러시아와의 교역 덕분에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생선에서 알집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통 소금물을 사용하여 알을 하나씩 분리합니다. 그 후 간장에 절여서 쇼유 이쿠라라는 요리를 만드는데 이는 연어 알에 더 깊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붉은 캐비아와 사워크림을 곁들인 블리니는 러시아의 고전적인 파티 음식입니다. 연어 알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B12, 이 항산화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철갑상어 캐비아와 달리 연어 알은 가격이 저렴하며 대부분의 시장, 특히 일본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식품점에서 널리 구할 수 있습니다. 탑10 피단 센츄리 에게우스, 송화단 혹은 중국어로 피단피 EDAN이라 불리는 이 알은 오리닭 메추리알을 점토제, 소금 생석회 쌀겨 혼합물에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담가서 만든 보존 식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알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단백질과 지방이 서서히 분해됩니다. 흰자는 어둡고 투명한 갈색 또는 검은색 젤리로 변합니다. 노른자는 녹회색 또는 짙은 녹색으로 변하며 크리미하고 복합적인 맛을 내게 되는데 때로는 표면에 소나무 꽃이나 소나무 가지 모양의 결정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여 중국 문화에서는 이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젤리 같은 흰자는 약간의 감칠맛과 함께 강한 알칼리성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롭게 느낍니다.
노른자는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아주 오래된 치즈와 유사한 독특하고 흙내음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감의 조합은 다른 어떤 알 요리와도 다릅니다. 겉은 단단한 젤리 같고 안은 부드러운 커스터드 같습니다. 피다는 중국에서 수백 년 동안 먹어왔으며 주로 쌀죽이나 두부와 함께 제공됩니다.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탑 11 날치알 플라이잉 피시 로이 날치알 또는 토비코는 초밥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아삭하며 다채로운 색상의 알입니다. 날치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날치알인 토비코는 주로 대서양과 태평양에 서식하는 종에서 채취합니다. 알은 연어, 알보다 훨씬 작으며 단단하고 아삭한 외막을 가지고 있어 특유의 톡 터지는 식감을 줍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훈연향이 나며 기분 좋은 단맛이 있습니다. 토비코는 천연 주황색 오징어 먹물로 착색한 검은색 와사비를 넣은 녹색 비트나 고추를 넣은 빨간색 유자를 넣은 노란색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버전은 초밥롤과 니기리 위에 장식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다른 생선알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탑 12 거북이 알 터틀 에그스 바다거북은 보통 밤에 해변에 알을 낳으며 바다로 돌아가기 전 모래 속의 오십에서 200개의 알을 묻습니다. 알은 구형이며 껍데기가 부드럽고 흰색입니다. 새끼가 모래를 뚫고 표면으로 나와 바다로 달려가기 전까지 약 60일 동안 모래 속에서 부화합니다. 거북이 알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해안 지역 사회에서 소비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앙아메리카 해안 동남아시아 섬나라의 많은 공동체에서 거북이 알은 계절별로 채집하는 전통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량이었습니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거북이 알 소비가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맛은 독특합니다. 요리를 해도 흰자가 완전히 굳지 않고 부드럽고 다소 젤라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노른자는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대부분의 조류보다 더 강한 알맛과 함께 약간의 비린 맛이 납니다. 일부 중앙아메리카 전통에서는 소금과 라임 주스를 곁들여 먹거나 단백질 보충제의 일종으로 음료에 섞어 먹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생태학적 문제입니다. 바다거북 7종 모두가 멸종위기 또는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는 20세기에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보존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다거북 제품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식지에서 알 채집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와 가난으로 인해 불법 알 밀렵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보존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알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채집하는 규제된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종의 민물 거북알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소비되며 생태적 우려가 적은 편입니다. 탑 13 에스카몰레 에스카몰레스 에스카몰레는 개미의 알로 멕시코 요리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별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에스카몰레는 멕시코 중부의 방언조 고원지대가 원산지인 두 종의 커다란 검은 개미 리오메토팜 아피큘라툼 및 리오메토팜 오세덴탈레에서 얻습니다. 이 개미들의 유충과 번데기는 개미들이 집을 짓는 마게이나 아가베 식물의 뿌리에서 채집됩니다. 채집은 군집을 너무 많이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흰색 알을 추출하기 위해 뿌리를 조심스럽게 파내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며 개미들이 공격적이라 물기도 합니다. 알은 작은 흰색 진주나 코티지 치즈처럼 보이며 쌀알 크기 정도로 부드럽고 둥급니다. 맛은 버터 같고 견과류 같다고 묘사됩니다. 질감이 부드러워 혀 위에서 녹아내립니다.
풍미가 섬세하여 종종 멕시코의 캐비아라고 불립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별미로 여겨 테노치티틀란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에스카몰레는 아즈텍 제국의 조공 기록에서 정복된 지역이 수도로 보내야 했던 물품 목록에 포함될 만큼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스페인 식민 지배 이후 많은 원주민 음식이 억압되거나 소외되었고 에스카몰레는 광범위한 인식에서 대체로 사라졌으나 채집 전통이 유지된 이달고, 틀락스칼라, 푸에블라 같은 멕시코 중부주들에서 주로 살아남았습니다. 수확 시기는 보통 3월에서 4월로 짧아 희소성과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신선한 에스카몰레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지만 질감을 많이 잃어버리는 통조림 제품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멕시코시티 식당에서 에스카몰레는 고급 해산물만큼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탑14꽝 RPH, AS, ANT, EGGS, 꽝은 아시아, 특히 중국과 코카서스 지역이 원산지이지만 로마인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된 이후 줄곧 유럽의 대표적인 야생 조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꽝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 북미 뉴질랜드에서 발견됩니다. 꽝알은 달걀보다 약간 작으며 크기는 약 70% 수준입니다. 껍데기는 우아한 올리브색이나 황갈색을 띠며 매끄럽고 약간 광택이 있어 장식적인 용도로 자주 쓰입니다. 맛은 달걀보다 눈에 띄게 풍부하고 톡 쏘는 맛이 있으며 가축 닭에 비해 더 다양하고 활동적인 꽝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듯 깊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노른자는 알 크기에 비해 크고 짙은 황금빛 주황색을 띱니다. 흰자는 달걀 흰자보다 약간 더 단단합니다. 꽝알은 야생 조류가 상류층 식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적어도 중세 시대부터 영국의 시장 농장 가판대 식당에 등장했습니다. 영국 요리에서 꽝알을 먹는 가장 흔한 방법은 반숙으로 삶아 토스트 솔져 길게 자른 토스트를 곁들이거나 토스트 한 조각 위에 프라이로 얹어 먹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알들에 대한 이번 탐험이 여러분의 아침 식사 메뉴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세상이 종종 간과하는 요리 역사와 숨겨진 경이로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발견을 부화시켜 보세요. 저희의 다음 지식 보물창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